안녕하세요, 근양효입니다. 자,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가 JD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의 근간에 있는 이 근본적인 변화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홍춘욱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책의 제목은 최소한의 경제 토픽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주말 동안에 읽고 난 독후감을 오늘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건지, 사실 우리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이 주도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세상이 갖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세계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계화가 많이 됐던 이유는 무역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물가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세계화의 시대였고, 무역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물가가 계속됐고, 평화로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계화가 진행됐다 안 됐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출이 되는 양과 수입이 되는 양을 GDP라는 값으로 나눠보면, 만약에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GDP가 성장하는 것보다 수출과 수입, 즉 무역이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세계화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이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세계화가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세계대전이 시작됐던 이후로 세계화는 점점 줄어들겠습니다. 당연하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화가 늘어나겠어요. 그런데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1, 2가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부터는 세계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주도했던 세상이었기 때문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당시만 해도 세계는 대부분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인도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때 야, 이거 물건 잘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주거나 칭찬하지 않고 그냥 가져갔겠죠. 이거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대에는 그냥 좋은 물건을 그냥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1945년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바뀐 이후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된 이후로부터는 물건 잘 만들었다, 야, 너 그러면 내가 돈 줄게 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얘가 물건을 더 싸게 만들어요? 그럼 난 얘한테 사갈래. 이런 식으로 경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물가가 가능해졌고요. 그런 식으로 무역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중동 지역에서 기름을 가져오는데 미국까지 오는 동안 해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강력한 해군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가 지속됐고 무역이 계속 늘어났다라는 식으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계화는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 1990년대부터 중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세계화가 더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세계화라는 그런 물결이, 세계화라는 그런 흐름이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의 힘이 약해진 결과 아니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세계 대공황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의 힘이 약해진 결과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는요,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 나라가 소비가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하자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런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들이 여기서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나 벤스라는 현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미국이 주도했던 세상이 아니고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춘욱 박사님의 책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미국 백인들, 특히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미국 백인들의 사망률 수치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남성입니다. 그러면 1990년대부터 우리가 사망률을 한번 보면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사망률은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사망률이 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백인이 아닌 남성의 경우에도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1990년대부터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45세에서 50세까지의 백인 남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망률이 올라갔나라고 보니까 이때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절망사라는 거죠. 너무 절망스러워서 목숨을 끊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는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부터는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지도 못하는, 즉 다시 말하면 닷컴 버블 시기 이후로 진행됐던 정보화 혁명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적응도 못하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점점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것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절망스러워서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잘못 아니야. 이거 다 중국 애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벤스 부통령 역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과 함께 했던 흑수저라는 점이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중국의 상황은 어떠냐라고 보면요. 미국의 백인들이 절망사를 경험할 정도로 힘든 상황, 사실은 그것이 전부 중국의 탓만은 아니겠지만 중국의 탓도 있었다라는 것이 반영된 건지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2005년 당시만 해도요. 미국인들 중에서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의 비중이 5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계속해서 낮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14%까지 낮아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의 비중이 14%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중국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2005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는 지금은 83%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인들 중에서 83%는 중국을 싫어한다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은 2008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중국이 1등을 하니까 정말 기세가 등등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금융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미국 안 되겠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컨센서스 그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상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것은요, 결국은 시장에다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는 중국몽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런 베이징 컨센서스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를 만들고요. 또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풀어도 부동산 같은 데나 가지 제대로 된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곳으로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세상이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들이 백인들의 사망률이라는 문제,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문제로 내몰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트럼프와 벤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러시아의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푸틴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야,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좀 힘주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윽박지르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중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1990년대에 전 세계의 출산율은 4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계속 낮아져서 지금 한 2명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요. 원래는 6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빠르게 낮아져서 지금 일반적인 선진국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보면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중국의 출산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진핑도 푸틴처럼 이상한 생각, 인구를 기반으로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 심화됐지 약화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는 트럼프라는 인물로 혹은 벤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홍춘욱 박사님의 신간인 최소한의 경제 토픽의 부제는 달라진 세계를 이해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벤스라는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는 이렇게 많이 달라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각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자세하게 정말 입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하나 생각이 나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금융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의 이야기라는 점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에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이죠.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의 신간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요였습니다.